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파트너 최정우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을 총 4강에 걸쳐서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자, 먼저 제1강 산업 분석으로 화학산업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화학업종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좀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겠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강의를 들어보신다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림 같은 것을 보시는 것이 가장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장 시장에서 유행하는 것이 석유 업종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석유 업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석유 화학 업종의 가장 원재료가 되는 것이 그죠, 원유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 원유라는 것이 있는데, 자, 원유를 우리가 위에서 끓입니다. 자, 이렇게 끓여버리면은 가장 먼저 얻어지는 것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LPG 가스. 야, 요거 LPG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죠? 휘발유가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나프타가 나오고요. 그리고 항공유, 등유, 경유, 아스팔트 뭐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말씀드린 주제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 나프타만 갖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석유화학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죠? 나프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의 주가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좋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LG화학이나 좋습니까? LG화학, 뭐 대한유화는 3분의 1 토막 정도 났더라고요. 그리고 롯데케미칼, 하나케미칼. 얼마 전 하나케미칼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 에틸렌과 관련된 이런 나프타와 관련된 석유화학 업종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디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났습니까? 그렇죠. 태양광 쪽에서 수익이 난 거지, 이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수익이 났다 못 났다? 못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나프타를 갖고 그 다음에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이 뭐냐면, 석유화학 제품이 뭐냐면 에틸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틸렌을 갖고 우리가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들 집에 쓰고 계신 가전제품 중에서 세탁기, 뭐 냉장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이 바로 어떤 재질이냐면 에틸렌을 갖고 ABS라는 것이 있습니다. ABS예요. 자, ABS. 자, 그다음에 PVC라는 것이 있습니다. PVC 뭔지 아시죠? 우리 화장실에서 PVC 파이프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EG라는 것이 있습니다. EG. 뭐 예를 들어서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DG, TG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모르셔도 상관없겠는데 이게 뭐의 원재료가 되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폴리에스테르. 자, 폴리에스테르. 요건 들어보셨죠? 우리 석유화학 제품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이 바로 폴리에스테르 재질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광범위하게 뭐가 쓰이고 있다고요? 그죠? 나프타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프타의 가장 캐파가 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프타를 갖고 이런 재질들을, 화학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계열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죠? 그죠? 다운스트림 계열이라고 많이 얘기하겠죠. 자, 그런데 2017년, 2018년 상반기까지는 화학 제품들의, 화학사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죠. 여기 좀 지우면서 말씀드려 볼까요? 네, 지우면서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면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혹시 셰일가스라고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셰일가스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 쪽에서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미국에서 셰일가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셰일가스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이 우리가 메탄가스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좀 어렵게 얘기하면은 뭡니까? CH4. 네,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그죠? LNG 가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LNG 가스라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조성 물질이 뭐냐면은, 제가 조금 아는 채를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에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에틸렌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맞나요? 그죠? 에틸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에틸렌의 원소교가 뭐냐면은 C2H4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탄의 원소교가 뭐냐면은 C2H6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에탄을 갖고 뭘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에틸렌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마치
부자 나라에서요. 부자 나라에서 지금 앞마당에서 석유가 나오고 가스가 나오고 이런 에탄가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에탄을 갖고 에탄을 갖고 뭘 만든다고요? 그죠? 에틸렌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한국의 석유화학 업체들은 뭘 갖고 만든다고요? 그죠? 석유를 갖고 만든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석유 원유를 갖고 만들고 미국 사람들은 에탄을 갖고 만드는데 안타깝게도 이 원가가 지금 에탄의 원가가 굉장히 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하겠죠? 뭐라고요? 지금 미국과 한국의 석유 화학업체들, 미국의 업체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데 이 에탄의 원가가 싸다 보니까 그럼 에틸렌을 비싸게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에틸렌을 비싸게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에틸렌을 비싸게 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석유 화학사들의 실적이 어떻겠습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안타깝게도 이 떨어지는 부분이 언제까지 떨어질 거냐? 제가 예상했을 때는 적어도 2020년까지는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이미 2018년도에 시장에서 증권사나 이런 산업 레포트가 나왔을 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산업분석학을 통해서 화학업종들은 2018년도 이후에 실적이 대단히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가가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사죠? 자, 왜 삽니까? 싸게 보이니까. 증권사에서 사라고 하니까. 산업분석상 리포터가 사라고 하니까 사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악재가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잘 발달되어 있냐면 우리가 CTO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CTO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CTO의 개념이 뭐냐면은 콜트 올레핀, 올레핀인데 올레핀의 계열은 CnHen 계열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아까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에틸렌이 C2H6, C2H4, 그렇죠? C2H4 그리고 에탄이 C2H6 뭐예요? 바로 이 올레핀을 만들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메탄올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H3, OH 이런 것이. 그럼 이런 것이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석유화학 업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2020년도에도 석유화학 업황이 어떨 것 같냐? 당연히 좋지는 않을 거다. 왜 그러면 2020년에 가장 먼저 석유화학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냐면은 산업분석학을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떨어진 종목을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사십니다. 그러면 수익 나겠습니까? 수익이 나지 않겠죠. 산업분석학상 앞으로도 계속해서 에탄 크래킹에 대한 미국의 에탄 크래킹에 대한 바로 설비 증설, 램프업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자, 설비 증설 그리고 중국 쪽에서 석탄화학에 대한 설비 증설 혹은 석유화학에 대한 석유 증설, 한국 쪽에서도 석유화학 증설, 중동 쪽에서도 역시 석유화학 증설을 한다라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에틸렌과 관련된 제품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낮다? 대단히 높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NCC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프타 크래킹 센터. 이거는 NCC라는 것은 뭘 갖고 만든다고요? 그죠? 나프타, 즉 석유를 갖고 만드는 것이 NCC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좀 아까 말씀드렸었죠. 셰일가스에 가장 많이 얻어지는 물질이 메탄가스라고 얘기했죠. 메탄가스입니다. 자, 메탄가스.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 그죠? 에탄가스라고 얘기했죠. 세 번째가 콘덴세이트층인데 이것이 바로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한번 좀 볼까요? 파이프가 있는데 이렇게 수압 파쇄 방법이 수평 파쇄 방법을 통해서 2010년도 이후에 대중화가 되면서 미국이 그야말로 떼돈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미국에서 이지의 증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지가 뭐냐면은 에틸렌 글리콜. 자, 에틸렌 글리콜은 무엇을 산화시켜서 만드는 거냐면요.
에틸렌을 산화시켜서 만드는 거다. 그럼 미국과 중국에서 이지 에틸렌 글리콜, 즉 에틸렌에 대해서 증설이 나서고 있다는 얘기는 향후에도 한국의 에틸렌 업체들은 실적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LG화학이나 아니면 롯데케미칼 같은 회사들이 주가의 흐름이 앞으로 과거 같은 실적을 내기가 쉬울까요? 대단히 어렵다. 향후에 업황이 좋지 않은데 만약에 매수하신다라면 주가 흐름이 조금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매수입니까? 아니면 매도입니까? 당연히 매수는 아니겠죠. 매도 쪽으로 가시는 전략이 맞겠고 여전히 2020년도에도 산업분석학을 모르시는 분들은 바닥에서 사야 된다고 얘기하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바로 이런 석유화학 업체에 대해서 특히 에틸렌과 관련된 우리가 보통 에틸렌 크래킹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에틸렌을 갖고 매개체로 만드는 회사들은 2020년도에도 역시 매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드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ECS라는 것은 에탄이라고 얘기했었죠. 에탄을 갖고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그죠? 이지, 에틸렌 글리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 이지와 관련된 이지로 갖고 만드는 것이 DG, TG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원재료가 되냐면은 바로 폴리에스테로의 원재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폴리에스테로와 관련된 이런 원재료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를 받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코롱 인더 같은 회사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요?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타이어 코드나 에어백 같은 경우에 바로 원재료가 PTA, 테라프타산이나 아니면은 에틸렌 글리콜로 갖고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시장에서 어떤 것이 수혜를 받는지 어떤 것이 손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산업분석학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 아는 것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정호 대표님의 꼼꼼한 업종 분석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본질을 파악하는 업종 분석에 대한 이해, 이기는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섬유화학 업종에 대해 기본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화업종의 시장에 대한 전망 함께 살펴보시죠. 자, 미국의 2019년부터 시작된 이지, 우리가 보통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설비 가동률을 보시면은 이런 지역입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 뭘까요? 예, 이런 지역에서 지금 셰일가스가 생산이 되고 이쪽으로 좀 나오고 나서 자, 그다음에 그죠 해외 쪽으로 수출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자, 그래서 2020년이 되면은 미국의 셰일가스로 인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산업분석학의 꽃인데 바로 조선 업종들이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왜요? 미국이 남는 아까 제일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것이 뭐라 그랬죠? 자, 70에서 대략 80% 정도 가장 많이 생산이 되는 것이 그죠 메탄가스라고 말씀드렸죠.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를 수출해야 되니까 뭐가요? 그죠? LNG선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 LNG선에 대한 우리가 어떤 관심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국내 쪽에서 설비 증설을 보시면 이런 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돈을 벌게 됩니다. 돈을 벌게 되면은 뭐 식당을 하게 되면은 돈을 벌게 됩니다. 자, 그럼 돈을 벌게 되면은 내가 설비 증설을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려고 할까요? 당연히 설비 증설을 하려고 하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은 설비 증설에 나서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는 누구요? 그죠? 롯데케미칼. 그죠? 그래서 한국 쪽에서도 설비 증설하고 있지만 롯데케미칼이 어디요? 미국 쪽에서 바로 ECC. 그죠? ECC. ECC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에탄. 자, 크래킹 센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에탄가스를 이용해서 에틸렌을 만드는 설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뭐 70만 톤 정도 되고 있고 각종 이런 설비 증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 롯데케미칼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겠죠. 대한유화도 돈을 벌었으니까 설비 증설을 나설 수밖에 없겠고요. 중국의 업체들도 역시 설비 증설에 나설 수밖에 없겠죠. 중동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중동 국가들도 지금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요? 그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다운스트림 계열, 아까 에틸렌, 프로필렌, 뭐 BTX 계열, 벤젠, 톨루엔, 자일렌 계열 이런 바로 석유 화학 제품에 대한 일괄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고 이미 갖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대략 한 2020년에서 2022년까지는 설비 증설이 계속해서 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방 쪽의 베팅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면요. 자, 그리고 포모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포모사는 어디냐면은 대만 회사입니다. 네, 대만 회사고 역시 설비 증설 나서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가스 가격이 여전히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이 통밥을 굴린 겁니다. 야, 이게 설비 증설을 하게 되면은 아니 미국 쪽에서 하게 되면은 가스 가격이 낮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낮으니까 경쟁력이 있겠는데라고 판단이 돼서 그죠? 에탄가스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가면은 자, 설비 증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ECC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새롭게 보는 내용이 있네요. PDH. 이게 PDH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효성화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효성화학이 있는데 뭐냐면 프로판가스, 우리 프로판가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프로판가스. 원소교가 C3H8 뭐 이렇게 좀 되고 있죠. 부탄가스는 C4H10 이렇게 좀 되고요. 자꾸 넘어가네요. 예, 너무 좋네요. 그래서 프로판가스를 갖고 우리가 뭘 만드냐면 이것을 갖고 우리가 프로필렌을 만듭니다. 이 프로필렌 가스로 C3H6 이렇게 프로필렌을 만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효성화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설비가 증설이 됨으로써 수혜를 받는 회사도 있겠고 이런 대부분의 업체들은 뭐 설비 증설로 인해서 뭐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국 쪽도 저희가 좀 알아볼까요? 자, 지금 한국도 설비 증설했죠? 자, 미국도 설비 증설했죠. 미국 같은 경우는 ECC, 아까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렇죠. 에틸렌 관련된 설비 증설. 그럼 중동 국가들은 어떨까요? 중동 국가들도 당연히 NCC와 관련된 설비 증설에 나설 수밖에 없겠죠. 그럼 중국 지역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중국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NCC, 자, 두 번째가 CTO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C의 의미는 우리가 콜, 석탄을 갖고 여러분들 혹시 석유 만들 수 있는 거 아세요? 네, 석유를 갖고 별거 다 만들죠. 그래서 석탄을 갖고 올레핀을 만든다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올레핀의 개념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CnHen 계열이죠. 그죠? CnHen이다. 즉 뭐예요? 이것을 갖고 아세틸렌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아세틸렌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C2H4 에틸렌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3H6 즉 프로필렌도 만들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국의 과거 석탄화학의 경쟁력이 낮았고 크게 미달이 됐다라면 최근의 기술력 발전으로 해서 이 석탄화학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크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국의 뭐 이지 제품과 관련돼서 증설을 살펴보면은 2018년도 3분기 뭐 설비 가동 중에 있고 추가적인 설비 가동 예정에 있고 그리고 설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과 관련된 설비 증설과 관련돼서 한국에 아무래도 옆에 있고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에게 굉장히 좀 피해를 미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습니다. 과거의 사례로 보시면은 과거 2000년도 초반에 한국의 철강사들이 굉장히 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 철강사들이 굉장히 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철강사들이 돈을 벌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좀 배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자기네들이 지금 철강을 다 수출하니까 이 배가 아프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철강 굵기가 시작이 된 게 바로 2000년, 8년, 9년도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설비 증설, 실질적으로 보시면 대략 뭐 2005년부터 설비 증설이 나서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설비 증설이 되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철강 가격이 쭈루루루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철강 가격 어떻습니까?
오르지 못하고 있죠. 강력한 경쟁 상대가 생겨나면은 절대 그 제품 가격은 오르지 못한대요. 그럼 제품 가격이 오르지 못한데 주가가 오를 수 있겠습니까? 오르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화학사들이 주가가 흐름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실적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요인 때문에? 자, 그 첫 번째가 자, 설비 증설 때문이죠. 그렇죠? 자, 설비 증설이 누구 때문입니까? 한국, 미국, 그리고 중국, 뭐 중동 지역인데 가장 큰 부분은 ECC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은 뭡니까? CTO. 가장 큰 부분은 ECC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탄 크래킹 센터와 관련돼서 시장에서 설비 증설을 통해서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이런 설비 증설 뭐 74만 톤, 뭐 40만 톤, 180만 톤 이런 설비 증설이 계속해서 예정되어 있다. 아까 제가 몇 년까지라고 그랬죠? 그죠? 2022년까지라고 제가 그래서 콕 집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2020년 설비 증설 인해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기는 사실상 힘들다. 오히려 제품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왜요? 과잉 경쟁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적어도 한국의 석유화학 업체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의 터널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죠. 자, 내년도 계속해서 에틸렌과 관련돼서 설비 증설. 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요, 2024년까지 에틸렌의 증설 물량이 와 대박입니다. 바로 얼마야? 1,700만 톤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렇게 설비 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한국의 업체들도 역시 마찬가지 어떻습니까? 경쟁이 심화가 될 거다. 경쟁이 심화 속에서는 제품 가격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식당을 하고 계십니다. 옆집이 지금 백반 가격을 6,000원 받고 있습니다. 근데 원가가 5,000원입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7,000원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7,000원 받으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까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6,000원짜리로 갑니까? 7,000원짜리로 갑니까? 단순하게 보시면 당연히 6,000원짜리로 가겠죠. 즉 설비 증설이 되면서 경쟁 관계가 심화가 된다. 레드오션 지역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제품 가격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자, 여기다가 자, 또 한 가지 만약에 시장에서 원유 가격까지 오르면서 원재료인 이 나프타 가격이 만약에 오르게 된다면 한국의 업체들한테는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누가 수혜를 입겠습니까? 그죠?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 셰일가스를 갖고 에탄을 갖고 만드는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히 경쟁이 과도하게 일어나는데 이게 2018년 말부터 집중적으로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실적이 안 좋은 거다. 그런데 왜 2018년도부터 주가가 떨어졌을까요? 왜 떨어졌을까요? 이 원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2018년도에 왜 떨어졌을까? 그죠? 주식은 선행적 지표라는 것입니다. 선행적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실적을 미리 땡겨와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고 미래의 실적을 감안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전히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산업분석학상 그럼 언제쯤 바닥을 확인하겠냐? 제가 예상했을 때 2021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남았으니까 그죠? 석유화학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그럼 제 1강을 왜 화학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냐? 산업분석학을 모르셨던 분들은 2018년도에 주가가 떨어지니까 바닥에서 잡은 겁니다. 만약에 제 강의를 들으셨고 조금이라도 산업분석학을 아셨다라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내가 물려있더라도 물량을 다 던졌었겠죠. 모르면 당합니다. 자, 모르면 내 자산들을 지켜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석유화학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었고 이거는 그죠? 석탄화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죠? CTO, 그죠? CTA, BTX 계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EG, 에틸렌 글리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 CTG,
그래서 뭐 CTO다 가장 많은 것이 CTO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TM 메탄올 계약, 우리 보통 에틸렌 메탄올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석유 화학업황, 특히 에틸렌에서도 얻어지는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편하겠죠. 중국의 석유 제품과 관련돼서 지금 비중을 보시면 뭐 절대적입니다. 그죠? 58%, 43%, 39% 이렇게 되고 있죠. 중국의 경제가 부러지게 되면은 석유화학 업체들은 그야말로 주가가 떡락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운스트림 계열에서 제가 좀 메리트가 그래도 좀 있는 회사들이 누구겠냐 보시면은 아무래도 뭐 SKC, 롯데정밀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회사들은 에틸렌과 관련이 없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그래도 SKC가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수혜를 입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롯데정밀화학이 가성소다, NaOH라고 얘기하죠. 뭐 가성소다와 관련돼서 그리고 ECH, 에피클로르히드린과 관련돼서 이게 조선 쪽에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본다라면은 SKC, 롯데정밀화학 뭐 이런 회사들을 조금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런 겁니다. 원재료가 납사라고 얘기했었죠. 납사와 에틸렌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수익성이 극대화되고 있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좁혀지고 있다라는 것이면 좁혀질 때는 절대 하시지 않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산업 분석에 있어서는 저한테 물어보시고 향후에 2020년도에 어떤 업종들이 갈 것이냐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